음악 천재 백시환이 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타이틀곡 그녀가 들었다는 순식간에 돌풍을 일으키며 크고 작은 모든 상을 휩쓸었죠. 이 노래는 그가 고등학생 때 이미 완성했던 곡입니다. 당시 그는 제 짝꿍이었습니다. 노래의 마지막 소절을 부를 때 그는 손을 뻗어 제 보청기를 빼버렸고 저는 그 소절을 듣지 못했습니다. 수년이 흐른 후 저는 마침내 그 노래의 마지막 가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를 좋아해 라고. 백시환의 콘서트가 막 끝났고 그와 관련된 수십 개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그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죠. 특히 오늘 밤 그가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 그녀가 들었다. 이 곡은 올해 모든 음원 차트를 휩쓸며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 날의 풋풋한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백시환의 팬클럽 채팅방에 들어가 조용히 메시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채팅방은 99개 이상의 메시지로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대부분 콘서트를 막 보고 나온 팬들이었죠. 그들은 흥분해서 감상평을 나누기 바빴고 쏟아지는 찬사만으로도 무대가 얼마나 격렬하고 폭발적이었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저를 언급했습니다. 운영자님, 시환 오빠 콘서트 안 가셨어요? 백시환이 데뷔한 횟수만큼 저도 그의 팬이었습니다. 이 팬클럽도 제 손으로 직접 만들었죠. 모두가 제가 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콘서트 티켓을 구하지 못했고 안표상마저 갑자기 거래를 취소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아마 하늘의 뜻이었을 겁니다. 채팅방의 이야기는 금세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백시환, 여자친구 생긴 것 같아. VIP석에 앉아있던데 마스크를 썼는데도 엄청 예쁘더라. 콘서트 끝나고 스태프가 백스테이지로 데려갔어. 저는 당황스러움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채팅방을 나오자 아니나 다를까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새로운 키워드가 떠 있었습니다. 백시환 첫사랑. 한 영상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여자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 눈은 화려한 아름다움을 뽐냈고 그녀의 옆자리에는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 남자를 올려다보았고 그 눈에는 빛이 반짝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백시환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그를 감쌌고 그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지만 고개를 들 때마다 그녀가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 무대 조명은 밝게 빛나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랑의 아련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한 관계자는 백시환의 노래가 바로 그녀를 위해 쓴 곡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백시환이 마음속에 품어온 첫사랑이라는 것이었죠. 두 사람 너무 잘 어울린다. 연예인들의 사랑은 정말 부러워. 나만 저 가방 놓인 빈자리가 아깝나? 저렇게 좋은 자리를.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연예계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단 한 사람, 백시환만은 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을 뭐라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는 갈수록 눈부시게 빛났고 쫓아갈수록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저는 며칠 내로 백시환 팬클럽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계획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했으니까요. 밤에 일기를 쓰며 저는 다시 백시환의 신곡을 틀었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곡입니다. 당시 백시환은 제가 반에서 가장 조용한 아이라는 이유로 저를 짝꿍으로 선택했습니다. 다른 여학생들처럼 그를 귀찮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그냥 조용했을 뿐입니다. 모두가 저를 귀머거리, 벙어리 꼬마라고 비웃었지만 백시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조금 좋아했지만 아주 깊이 숨겨서 그는 몰랐습니다. 그에 대한 일들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6월의 어느 늦은 저녁, 백시환은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일으켜 세우고 이마에 붉은 상처를 닦아준 뒤 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멜로디와 가사는 똑같았죠. 그에게서 풍기는 여름의 향기,
땅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 마지막 소절을 부를 때 그는 갑자기 제 보청기를 뺐습니다. 제 세상은 침묵에 잠겼고 오직 그의 눈빛만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바싹 다가와 마지막 소절을 속삭였습니다. 너를 좋아해. 바로 이 가사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네티즌들은 백시환 콘서트에 나타난 마스크 쓴 여자의 신원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임완의였습니다. 재벌가 딸이라는 이미지로 사랑을 위해 연예계에 뛰어들어 음악의 길을 걷고 있다는 설정이었죠. 이전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었습니다. 제가 연예계에 들어온 건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는 음악 천재죠. 이제 답은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그건 백시환 때문이었던 겁니다. 곧 그녀의 SNS에는 새언니, 안녕하세요라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질투심은 전혀 들지 않았고 그저 마음이 조금 가라앉을 뿐이었습니다. 백시환이 좋아하는 사람은 저런 여자였구나. 저는 팬클럽 운영권을 오랫동안 함께해온 친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카페에서 그녀를 직접 만났죠. 카페 안에는 백시환의 그녀가 들었다가 흘러나왔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한 여자가 친구에게 흥분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임완이랑 백시환 최신 인터뷰 봤어? 완전 설레 죽겠어. 오랜 시간 저와 함께 백시환을 응원했던 언니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닉네임은 작은 토끼였죠. 저를 보더니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눈을 살짝 휘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보청기 끼면 음악 좋아하면 안 돼요. 그녀는 황급히 손을 저었고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랜 세월의 노력을 완전히 넘겨주기 전 작은 토끼 언니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온유 너 백시환 따라다닌 지 얼마나 됐지? 7년이요. 그녀는 크게 웃었습니다. 백시환 데뷔한 지 이제 4년인데?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17에서 24까지. 7년, 제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백시환 따라다닌 지 어느덧 7년이네요. 후회는 없어요. 작은 토끼 언니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후회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메신저 앱을 켰습니다. 요즘은 다들 카카오톡을 쓰지, 이런 옛날 메신저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때는 모두가 이것만 썼죠. 친구 목록은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특별 친구 목록으로 스크롤을 내리자 백시환의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늘 회색이었습니다. 짝꿍이었을 때 과제를 핑계로 겨우 친구 신청을 했지만 그 후 그의 계정은 아마 해킹당했는지 다시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저는 감히 그를 귀찮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생각날 때마다 열어서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채팅창을 열고 작별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다 결국 몇 글자만 보냈습니다. 노래 좋네. 단 몇 글자였는데도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가 받지 못할 걸 알면서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갑자기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이 2번 깜빡였습니다. 회색에서 밝은 색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가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백시환이 2글자를 보내왔습니다. 고마워. 들었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메시지를 보고 답장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신을 차리고 타자를 쳤습니다. 고민 끝에 답했습니다. 응, 들었어. 온통 내 노래뿐이더라. 축하해. 한때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었던 짝꿍은 이제 음악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를 축하했습니다. 그의 눈부신 성공을요. 채팅창에 상대방이 메시지를 입력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마침내 2글자를 받았습니다. 백시환이 말했습니다. 잘 자.
저는 제가 대화에 서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년간의 길고 긴 짝사랑의 끝에서 잘 자라는 인사를 받은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백시환의 포스터와 앨범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엄마가 제 정리를 도와주셨죠. 그렇게 오래됐으니 이제는 내려놓을 때도 됐지, 딸. 저는 조용히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백시환의 팬이지만 고등학교 때 그를 만났기에 제가 단순한 팬이 아니라 백시환이라는 사람 자체를 진심으로 좋아했다는 것을 항상 알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여자 참 예쁘더라. 엄마는 이만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백시환과 이만희 커플에 대한 뉴스 영상을 보시더니 제가 오는지 몰래 훔쳐보셨습니다. 이미 이만희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와 같은 학교 후배였습니다. 모든 디테일이 백시환의 첫사랑 이미지와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맞았습니다. 네티즌들은 단서를 찾아내는 것을 좋아했고 그들의 흥분을 일제히 공유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언론이 파헤친 이만희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축제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회자였고 백시환은 그녀 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눈부시게 빛났죠. 저조차도 그들이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백시환과 이만희의 열애설이 퍼지면서 청남고등학교는 덩달아 유명세를 탔습니다. 두 사람이 다녔던 학교라는 이유에서였죠. 청남고는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고 백시환이 자랑스러운 졸업생으로 발표되자마자 학교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학교는 졸업생들에게 초대장을 보냈고 저도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청남고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었습니다. 과거에 저를 붙잡아두는 유일한 존재는 백시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념행사에 가야만 했습니다. 백시환도 참석할 테니까요. 이 기회에 그를 만나 제가 빚진 것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엄마는 옷장에서 쇠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통장 하나를 꺼내 제게 주셨습니다. 저와 엄마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이 통장을 모으는 것도 꽤 힘들었습니다. 그 안의 돈은 예전에 백시환이 사준 보청기 값과 거의 맞먹었습니다. 기념행사 때 그에게 돌려주면 그의 시간을 뺏지 않고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들고 마음이 조금 설렜습니다. 곧 백시환을 다시 만날 테니까요. 하지만 청남고 100주년 기념일 당일 저는 하마터면 교문에 들어가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기자들이 교문 밖에 가득했고 카메라는 경비원들에게 멀리서 제지당하고 있었습니다. 길목에는 경찰까지 서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죠. 모든 졸업생은 파파라치와 극성 팬이 섞여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신원 확인을 거쳐야 했습니다. 저는 초대장을 받지 못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학생증을 비롯한 온갖 증명서를 꺼내 보이고 심지어 옛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확인까지 할 뻔했습니다. 목이 마르도록 설명했지만 경비원은 여전히 경멸적인 표정으로 제 귀에 보청기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빛났습니다. 저는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는 저를 한쪽으로 밀치고 다른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레드카펫을 걷는 스타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몸을 바로 하고 돌아보니 정말 스타였습니다. 이만희가 여러 명의 경호원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검은 선글라스 뒤로 날카로운 눈빛이 숨겨져 있었죠. 그녀의 얼굴은 며칠째 실시간 검색어를 도배하고 있었기에 경비원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초대장도 필요 없이 길을 내주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만희가 제 옆을 지나가다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귀를 스쳐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어 날카롭고 오만한 눈빛을 드러냈습니다.
이만희가 비웃었습니다. 여긴 청남고지 농아학교가 아닌데요.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얼어붙었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경비원은 비웃으며 가슴을 폈습니다. 임 선생님, 안심하십시오. 저희 보안은 철저해서 이상한 사람은 절대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대우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유독 굴욕적이어서 거의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할 수 없었고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이만희 뒤쪽으로 검은색 무광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천천히 내려가며 침착하고 고귀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백시환과의 재회를 이런 상황에서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아니었죠. 저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온요. 백시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가벼웠습니다. 그것이 그가 한 첫 마디였습니다. 멀리 있던 기자들과 팬들이 그를 알아보고 카메라 플래시가 대낮인데도 환하게 터졌습니다. 마치 성대한 재회를 축하하는 것 같았죠. 오랜만이네. 내 짝꿍.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한 두 번째 말이었습니다. 내 짝꿍. 나중에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릴 때면 저는 귀머거리, 벙어리 같은 부정적인 별명은 거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하는 것은 점심시간 낮잠에서 막 깨어난 백시환이 얼굴에 자국이 남은 채 잠긴 목소리로 제게 묻던 모습이었습니다. 짝꿍, 지금 몇 시야? 백시환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냉정하지는 않았죠. 그저 의자에 기대 앉아 펜을 돌리며 살짝 웃기만 해도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외로웠죠. 그때 저는 제 상태에 맞지 않는 가장 나쁜 보청기를 쓰고 있어서 종종 소음 없는 고요한 세계에 잠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인내심을 갖고 제게 말을 걸었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오직 백시환만이 아마 제 옆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심심했던 건지 참을성 있게 몇 번이고 말을 반복해 주었습니다. 짝꿍, 숙제 내러 가자. 짝꿍, 나 좀 도와줘. 짝꿍, 내 말 들려? 짝꿍. 제 짝꿍, 백시환은 이제 제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왼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 서 있었고 키가 훌쩍 커 보였습니다. 백시환이 우수 졸업생 자격으로 무대에 올라 연설할 때 저는 관중석에 앉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의 재킷을 들고 있었죠. 사실 그에게 말해줘야 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다른 여자를 데려오는 건 아니라고요. 방금 그가 이만희에게 보낸 눈빛은 저조차도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경비원은 저를 막았지만 백시환이 제 이름을 부른 후에야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백시환은 직접 차에서 내려 제 졸업생 신분을 증명해주고 저를 학교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지금 이만희는 바로 제 뒤에 앉아 있었고 저는 가시방석이라는 네 글자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무대 위의 백시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많이 변하지 않았고 단지 조금 더 과묵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무쌍꺼풀로는 여전히 그가 기타를 칠 때 가장 매력적이었고 눈가에는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연설의 마지막 문장을 끝내자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이 순간이 정말 소중했고 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단상에 선 백시환이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학생들의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백시환은 몇 가지 질문에 답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16, 17살쯤 되어 보이는 포니테일의 여학생이 일어나 활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시환 선배님, 인터넷에서 고등학교 때 백월광 같은 첫사랑이 있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온 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백시환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임환희에게로 향했습니다. 어쩐지 그녀의 미소는 조금 창백해 보였습니다. 여학생은 흥분해서 비명을 참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분 오늘 여기 와 계신가요? 백시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귀가 살짝 붉어졌고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네. 학생들의 흥분한 함성이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한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질문 시간은 끝났지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일어섰습니다. 학생도 아니었고 누구도 그에게 마이크를 주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매우 컸습니다. 그는 무대를 떠나려던 백시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대단한 가수 나셨네. 유명 스타. 너 고1 때 너한테 반쯤 죽도록 맞았던 왕진우 기억하냐? 너 같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냐고. 온 강당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백시환은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광대가 날뛰는 것을 보는 듯 극도의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재빨리 소란을 피운 남자를 끌어내렸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소동은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저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왕진우. 그 이름을 듣지 못한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은 악몽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저는 백시환과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사인을 해주느라 바빴습니다. 손에 든 재킷과 주머니 속 통장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그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저는 옛 교실로 갔습니다. 기억 속 그곳은 이제 버려진 교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치 그해 여름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백시환이 연습장에 음표를 끄적이고 책상 위에는 음료수 캔이 놓여있던 그 여름이요. 넋을 잃고 바라보다 고개를 돌리니 백시환이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댄 채 언제부터인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그는 조금 웃기는 듯 손을 들어 재킷을 돌려받았습니다.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마침 스피커에서 그의 노래 그녀가 들었다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항상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아마도 내 기념 행사에 약간의 문제를 일으켜서 미안해. 저는 입술을 깨물고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예전에 내가 내 약값과 보청기 비용으로 내준 돈이야. 엄마랑 나는 항상 너에게 감사했어. 이제 돌려줄게.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백시환이 받지 않을까 봐 걱정했는데 뜻밖에도 그는 재빨리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손에 가볍게 닿았고 왠지 모르게 살짝 웃었습니다. 그는 원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도요. 백시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날 계속 기억해주고 있었네. 아주 좋아. 그의 초점은 늘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백시환은 정문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는 기자들과 팬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얼굴을 가렸고 저는 그를 데리고 작은 길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하늘은 기념 행사 내내 흐렸는데 이제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예상대로 길을 가던 중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백시환을 끌고 근처 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문 위의 풍경이 바람을 따라 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이곳은 엄마가 몇 년 전 연 꽃집입니다. 엄마는 이 생에 꽃을 팔면 다음 생에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똑똑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가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또 이웃집에 놀러 가신 모양입니다. 백시환은 매니저와 통화를 마친 뒤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등을 돌리고 그에게 차를 타주었습니다. 돌아섰을 때 그는 등을 돌린 채
무언가를 골똘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고 하마터면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며칠 전 엄마와 저는 종이 상자 몇 개를 정리했는데 그 안에는 백시환의 포스터, 앨범, 사인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아마 오늘 내놓으려다 우연히 백시환에게 들킨 모양입니다. 저는 굳어버렸고 마치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발각된 듯한 창피함이 밀려왔습니다. 백시환은 앨범 상자 하나를 들고 무쌍꺼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거 내 첫 앨범인데? 저는 그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에게 하듯 어색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응, 구하기 정말 힘들었어. 모두가 널 좋아하잖아. 여기 있는 것들은 내가 아주 오랫동안 모은 거야. 내 노래, 내 앨범, 전부 다 들어봤어. 나는 너를 좋아해. 마지막 몇 글자가 목에 걸렸습니다. 저는 눈을 내리깔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메마르고 체념 섞인 목소리로 살짝 웃었습니다. 백시환, 나 내 찐팬이야. 음악 천재 백시환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저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저는 오직 백시환을 좋아했을 뿐입니다. 백시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 밑의 점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넌 내 공연에 한 번도 온 적 없잖아. 밖에는 비가 그쳤고 풍경이 다시 울렸습니다. 백시환이 떠난 후 팬클럽 친구인 작은 토끼 언니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최근 팬클럽 소식을 전해주었죠. 팬클럽에서는 이만희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시환의 이름 덕에 유명해진 후 그녀는 재빨리 여러 대기업과 광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이었죠. 언니는 팬클럽의 여러 가십거리를 더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잠시 듣다가 갑자기 한 문장을 보냈습니다. 언니, 사실 나 백시환 고등학교 짝꿍이야. 그 애가 나한테 왜 자기 공연에 한 번도 안 왔냐고 묻더라.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를 연달아 보냈습니다. 아마 장난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저도 고개를 숙이고 살짝 웃었습니다. 제 이름과 백시환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줄 만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의 헛된 생각을 조용히 지웠습니다. 기념행사 질의응답 시간에 나눈 대화가 누군가에 의해 녹화되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생기 넘치는 여학생이 무대 위에 백시환에게 정말로 백월광 같은 첫사랑이 있었는지 물었고 그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녀가 여기 있냐는 질문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네라고 말했습니다. 냉정한 스타일로 유명한 백시환은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고 좀처럼 웃지도 흥분을 쉽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그는 처음으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영상 한쪽 구석에는 이만희도 찍혀 두 사람에 대한 화제성은 순위표에서 급상승했습니다. 이만희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만희, 저 들었어요. 이 문장은 백시환의 노래 제목과 교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말장난으로 매우 명백한 암시였습니다. 그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직접 암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자신이 백시환의 첫사랑임을 은연중에 주장한 것이었죠. 이 커플의 팬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만희의 행보는 너무나 공격적이었습니다. 드라마 캐스팅에 광고 계약까지. 백시환의 팬들은 그녀가 너무 야심차다고 생각했지만 그에 대한 애정 때문에 일단 축복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짝사랑 이야기는 모든 동화처럼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뻔했습니다. 백시환이 공연 후 급하게 제작된 개인 인터뷰에 깜짝 출연하기 전까지는요. 그는 작품 외에 이런 종류의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 진행자는 농담 삼아 물었습니다. 백 선생님, 팬들이 대신 물어봐 달라고 하던데요. 선생님의 백월광은 선배인가요? 후배인가요? 백시환은 눈을 내리깔고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진행자는 프로답게 놀란 표정을 즉시 감추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아직도 후배였던 이만희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는데 이 대답은 거의 공식적으로 루머를 부인한 셈이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노래 그녀가 들었다는 분명 많은 사람들의 청춘가가 될 겁니다. 백 선생님, 왜 노래 제목을 그렇게 지으셨나요? 이번에는 백시환이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볼 때 그는 살짝 눈을 깜빡이며 보기 드문 당황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백시환의 눈빛은 화면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붉은 트랙 위에서 그녀가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제 옆을 지나갈 때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뛰는 제 심장 소리를 들었을지, 마음속에 숨겨둔 제 절실한 마음을 그녀가 들었을지 말입니다. 백시환은 개인 SNS 계정이 없었지만 그의 스튜디오는 재빨리 이 개인 인터뷰를 공유했습니다. 백시환 음악 스튜디오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이 들어버렸대요. 인터뷰가 방송되자마자 이만희는 자신의 SNS에서 저 들었어요라는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이후 지금이 그녀의 경력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루머와 편승에 의존해 주목을 받았죠. 그녀와 백시환 사이의 루머는 너무나 터무니없었고 그녀의 공개적이고 은밀한 홍보와 소속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전에는 백시환이 이런 일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음악 작업에만 집중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백시환이 정말로 진지하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죠. 이만희의 명성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빼앗는 것은 어디에서나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계약했던 광고들은 줄줄이 취소되었고 적지 않은 위약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해명하려는 듯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하, 그냥 장난이었는데요. 보통 사람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이만희의 편승 사건이 터진 이후 작은 토끼 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하루 종일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찬 단어들을 반복했죠. 작은 토끼 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만희 집안도 돈이 좀 있어서 회사가 그녀를 지키려고 한대. 지금 돈을 써서 폭로 영상을 사들였고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곧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대. 제 눈꺼풀이 계속 떨렸고 마음속에 불안감이 솟아났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결국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폭로 영상은 저녁에 공개되었고 키워드는 즉시 폭발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백시환 학교 폭력. 영상을 열자 제보자는 신분증을 들어 보이며 백시환이 자신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상처 진단서도 한 묶음 있었죠. 그는 특히 코 위의 흉터를 강조하며 자신을 반쯤 불구로 만든 후 백시환이 태연하게 해외 유학을 갔다고 비난했습니다. 신분증의 이름은 왕진우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람들은 학교 폭력 문제에 매우 민감해서 반응도 더 격렬했습니다. 하물며 고발당한 사람이 오랫동안 음악계의 백월광으로 여겨졌던 백시환이었으니 말 다했죠. 저는 영상을 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왕진우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사람들을 속이는 유도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 상처는 정말로 백시환이 낸 것이 맞았습니다. 저와 왕진우는 오랫동안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갈 때마다 사람들은 제가 조금 다르더라도 저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저는 잘 웃고 얌전하게 사람들을 바라봤으니까요. 하지만 왕진우만 있으면 제 삶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초등학생 때 그는 제 낡은 가방을 잡고 의기양양하게 끌고 다니며 제 머리에 돌을 던지고 다른 아이들을 선동해 저를 귀머거리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중학생 때는 제 뒷자리에 앉아 갑자기 웃으며 옷 위로 제 브래지어 끈을 풀고는 남자애들을 불러 구경시켰습니다. 그는 저를 쫓아다니며 귀머거리라고 불렀고 제가 울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후에는 벙어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은 돈이 좀 있어서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며 저를 따돌리는데 앞장섰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백시환을 만났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저는 그와 짝꿍이 될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때서야 왕진우는 조금 자제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축제날, 저는 교실에 두고 간 백시환의 학생증을 들고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축제의 마지막 공연자였습니다. 건물과 체육관 사이에는 자갈이 깔린 길이 있었고 조명은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왕진우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주변에는 카메라를 든 몇몇 졸개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것이 낭만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자기가 저를 조금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저와 사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역겨움을 느꼈고 듣지 못한 척하며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가 저를 세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머리가 자갈에 부딪혔고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귀가 멍해졌고 제 보청기 한쪽이 튕겨나갔습니다. 왕진우가 그것을 짓밟았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저를 평범한 사람처럼 살게 해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 사주신 최고의 보청기였습니다. 그의 졸개들은 낄낄거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가 아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왕진우를 따라다녔죠. 그가 말했습니다. 진우 형, 제 브라끈 안 푼 지 꽤 됐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왕진우는 옷 위로 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체육관의 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축제는 시작된 지 한참이었습니다. 저는 물가에 나온 물고기처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비춰졌습니다. 왕진우 일당은 빛을 본 쥐떼처럼 즉시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백시환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반짝이는 학생증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평온했습니다. 백시환은 제 옷을 바로잡아주고 저를 일으켜 세우고 이마에 상처를 닦아준 뒤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작은 길 위에서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는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웠던 적은 없었죠. 하지만 제 그림자는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축제 아직 안 끝났어. 나 혼자 갈게. 너는 공연해야 하잖아. 백시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아. 그 노래는 원래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었어. 저는 한쪽 보청기만 끼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는 그의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보청기는 품질이 좋지 않아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끊어지는 듯 했지만 그의 노랫소리는 그 사이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약간 잠긴 목소리,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멜로디. 그의 곁에서 저는 수없이 울고 싶은 순간을 겪었습니다. 고요한 밤, 그는 갑자기 제 보청기를 빼고 귓가의 마지막 소절을 속삭였습니다. 몇 년 후, 저는 그 노래의 제목이 그녀가 들었다이고 너를 좋아해라는 문장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집에 데려다 준 후 백시환은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피아노를 치던 그 손은 사람을 때릴 때도 단호했습니다. 왕진우와 그 졸개들은 그 후로 다시는 학교에 오지 않았고 백시환은 가족에 의해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양측이 암묵적인 합의에 도달했던 모양입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다시는 백시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제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아주 새 보청기였죠? 착용감도 편하고 아주 잘 들렸습니다. 그와 함께 카메라 메모리 카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청남고에서의 제 마지막 학년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왕진우의 괴롭힘이 없어진 후 저는 몇 명의 새로운 짝꿍을 만났지만 아무도 저를 은혜 짝꿍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텅 빈 느낌이었죠. 졸업식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청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는 거리에서 백시환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의 가장 충실한 팬이었습니다. 그의 음악을 들을 때면 저는 항상 그가 제 곁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것처럼요. 왕진우의 일이 다시 파헤쳐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흑백을 바꾸고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 터진 후 이것은 백시환이 데뷔 이래 겪은 최악의 이미지 위기였습니다. 그의 팬클럽 회원인 작은 토끼 언니는 걱정으로 안절부절 못하며 이만희와 그녀의 비도덕적인 회사를 끊임없이 저주했습니다. 백시환의 최근 공연 활동도 잠정 중단되었고 여러 브랜드가 동시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이후 지금까지 그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명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요. 하지만 그것은 저를 끌어들일 것이고 저를 상처 입힐 것이었습니다. 백시환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차분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온유야, 이 일은 내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저는 어깨로 전화기를 받치고 다락방을 뒤졌습니다. 마침내 작은 갈색 상자를 찾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보청기 하나, 백시환의 학생증, 그리고 작은 카메라 메모리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시환이 왕진우의 졸개에게서 되찾아온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메모리 카드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동안 백시환은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나도 너를 좀 돕고 싶어. 백시환은 깨끗하고 빛나는 음악의 정상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영상을 업로드한 뒤 블로그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소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한번 용감해지고 싶었습니다. 영상에는 깡마른 소녀가 땅에 밀쳐져 넘어지고 이마에서 붉은 액체가 흐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촬영자의 목소리는 온갖 더러운 말로 가득했습니다. 영상은 왕진우의 얼굴을 선명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크게 변하지 않았죠. 그가 제 머리채를 잡고 교복을 찢고 브래지어 끈을 풀며 제 등에 침을 뱉는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벙어리, 귀머거리라고. 저는 저와 왕진우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했습니다. 부모의 방임, 교사와 학교의 무관심과 방관. 저는 인과응보를 믿었습니다. 선과 악은 보답을 받는다고. 하지만 백시환이 없었다면 누가 왕진우를 벌했을까요? 누가 제게 공정을 돌려주었을까요? 저는 노란색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터넷은 다시 들끓었지만 이번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였습니다. 왕진우는 완전히 위선적인 악당이었고 그의 말은 영상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청남고 졸업생들도 잇따라 백시환을 옹호하며 나섰고 마침내 그를 공개적인 치욕의 기둥에 세웠습니다. 왕진우의 SNS 게시물 아래에는 내 아이돌이 왜 저런 쓰레기를 때려 죽이지 않았을까 같은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그는 백시환의 변호사로부터 소송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사기꾼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져 경찰이 수사해야 할 사건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대표적인 도덕적 타락 사례가 된 것이죠. 기자들은 왕진우의 비방 영상이 이만희 팀이 여론을 돌리기 위해 사들인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이 행동은 그녀의 순수한 재벌가 딸 이미지를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이만희는 결국 사과해야 했고 회사도 그녀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위약금을 물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조용히 연예계를 떠나야 했습니다. 제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부터 저는 청각장애인 학교의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관계는 매우 단순했죠. 오히려 네티즌들이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는 온통 청각장애인 학교 홍보 내용뿐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덕분에 학교는 많은 기부금과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학교는 역대 가장 많은 사회적 기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토끼 언니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화기 너머로 30분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눈물을 닦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다 끝났어, 온유야. 이제 용감하게 내 꽃길만 걸어. 내 짝꿍. 부디 용감하게 너의 꽃길을 걸어가길. 저는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착하고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교실에서 백시환의 뮤직비디오를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듣지 못하는 한 여자아이가 제게 다가와 수화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오빠 노래 좋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의 얼굴이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입을 벌린 채 제 뒤를 쳐다봤습니다. 저 오빠, 왜 여기에 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유리 창 너머로 한 남자가 고개를 기울여 교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아직 17살인 것처럼요. 백시환이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무쌍꺼풀 눈을 내리깔고 저를 바라봤죠. 교실 안의 학생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그를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교실은 드물게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드물게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쩜 이렇게 일찍 철이 드는지. 백시환은 청각장애인 학교를 위한 자선 홍보 활동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의 새 노래 뮤직비디오를 여기서 찍을 예정이었죠. 교장 선생님은 제게 그를 안내하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단지 제 청력이 다시 나빠졌습니다. 머리가 자주 윙윙거리고 아팠고 보청기에 의지해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시환도 이상한 점을 눈치챘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내심을 갖고 제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해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가 학교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로운 치료를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백시환은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낸 이후에야 사람들은 왜 그 노래 제목이 백시환에게 유일무이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의 팬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백시환은 공식 SNS 계정을 만들고 인터넷의 억측에 답했습니다. 백시환, 내의 7년 동안 그녀를 짝사랑했습니다. 저는 낡은 신문 더미 속에서 2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한 통은 청남고 기념행사 초대장이었고 다른 한 통은 아주 오래전에 보내온 백시환의 콘서트 VIP 티켓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번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설령 다시는 듣지 못하게 되더라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6월의 어느 여름 백시환의 유일한 관객이 되었으니까요. 7년 후 어느 날 저는 길거리를 가득 메운 그녀가 들었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정말로 듣게 되었습니다.